안녕하세요. 서력도TV 나눔방송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시죠? 습기도 많고 이런 날에는 건강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위생 철저하시고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려나 하늘에는 뿌옇게 구름이 많이 껴 있네요. 요즘 너무 많이 관심하고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해서 실패를 안 하고 어려움이 안 처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전 부동산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한 번 쓰면 부동산은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계약서가 부동산 구입의 첫 단계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내가 건물을 팔 때하고 내가 건물을 매입할 때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팔 때는 말입니다. 팔 때는 계약금을 받으시고 중도금은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받으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면은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 좋아요. 근데 제 물건이 약간 일반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을 계약서를 쓰실 때는 계약금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잔금 날짜는 조금 늦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한꺼번에 받으셔야 돼요. 계약금 별도로 받으시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 기간을 살짝 길으셔도는 큰 문제는 안 돼. 너무 길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엮으세요. 될 수 있으면은. 잔금은 따로 분리를 하시고, 주인 입장하고 매입할 입장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팔 때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팔 때는 중도금을 넣어버리면은 안에다 중도금을 넣고 중도금을 받은 이후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금 권리 분석이 일 처리가 힘들어져요.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민형사상 갈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약간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또 팔 때는 계약금 별도로 받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살 때는 반대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한날 하셔도 그거는 큰 적이 안 합니다. 계약금을 쓰시고 계약금을 살짝 만약에 1억짜리인데 돈 1,000만 원 걸겠다. 아니면 500만 원 걸겠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일부러 걸고 중도금을 내일 날짜로나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중도금을 넣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반대로 내가 살 때는 상대방이 또 여기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는 계약서를 쓰실 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붙여서 쓰는 것이 좋고 그래야 상대방이 또 제 물건에 대해서 흠집을 못 잡겠죠. 계약 파기나 법적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살짝은 이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붙여 쓰는 거고 내가 팔 때는 계약금은 중도금을 끼면 안 좋아요.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붙여 쓰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 내가 이제 만약에 받는 입장이에요. 파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이제 건물을 파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계약금을 걸면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 해가지고 계약금을 저한테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부동산에서 갖고 있을 확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파기돼도 그거는 내 거고, 계약이 그 진행이 돼도 내 겁니다. 내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한 그 계약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동산에서 그거를 돈을 이행 보증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부동산을 그 요구를 하시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조금 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예, 그 조금 그 부동산에 그 야매로 배우거나 뒤로 배운 사람들은 거의 좀 야매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 일본하고 감정도 안 좋은데 약간 그 정상적으로 안 배우신 분들은 그 계약금을 이행 보증금으로 그냥 해서 부동산에서 보관을 한다 그래요. 계약이 파기되면 그 돈 안 줍니다.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돈은 내 돈인데 그리고 그 계약이 파기되면 왜 그게 그 부동산에서 그걸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할 때는 항상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계약금을 그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계약금을 작게 거세요. 항상 그 변수라는 것은 어느 때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최소한으로 조금만 거시고 파괴돼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물건이 아주 좋아. 제가 이 앞전에 얘기했죠. 배에서 내가 그 계약금을 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물건이 좋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것이 좋죠. 근데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안 좋아요. 계약금은 내가 만약 문제 생겨서 파괴 없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상대방이 파괴될 경우에는 계약금만 걸을 경우 거기에만 배만 물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약금을 걸면서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금 걸면서 중도금으로 같이 엮어서 넣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 상대방한테 그 매입할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법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더 많이 이제 물건이 아주 좋아. 상대방이 더 좋은 돈을 더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살 때는 같이 묶어서 쓰는 게 좋고 팔 때는 계약금만 받는 게 좋고 잔금하고 중도금은 같이 엮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살 때하고 팔 때는 정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 많이 써보시고 저기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계약서를 많이 써보셔도 그냥 부동산에 맡기거나 그런 경우가 약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여도 항상 집에서 먼저 며칠 전부터 부동산을 계약서를 쓰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요구할 거, 내가 이제 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뒤탈이 없겠다. 그 내용을 다 쓰세요. 몇 번을 쓰세요. 그리고 또 내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거를 또 요구를 하고 또 뭐를 챙겨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또 계약서를 혼자 집에서 쓰세요. 여러 번 쓰셔가지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은 계약서 쓰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담는 거하고 메모하는 거랑 굉장히 틀립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러죠.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팔 때는 뭔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있거나 그 내용을 넣으세요. 하자는 없고 하자 발생하더라도 상대방 책임이고 이래서 이런 금액에 나는 내놨다. 만약에 세 갈 게 있으면 세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넣으셔야 되고 거기에 권리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넣으셔야 되고 건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에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를 안고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세입자를 특히 안을 경우에는 세입자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권리금은 어떻게 되고 세는 언제 어떻게 되고 어느 해부터 정사를 했는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 바지로 넣어놔가지고 새로 월세를 두세 달은 줍니다. 월세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럼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는 내 투자비해서 그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세 달 주다가 온팡 당하겠죠. 제가 작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있는 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새를 안고 들어갔어요. 융자는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경우
겪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물 좀 싸게 산 경우가 있었는데, 세입자가 1350만 원을 세를 안 줘버려. 그럼 건물은 지어놨는데, 이 건물주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보증금 받은 돈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줬어요. 주차장이 이제 부족하다가 처음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모든 신축 건물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1억 받은 가지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 부족하게 돼서. 그리고 나서 여분들이 월세를 안 줘. 한 1년 이상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라. 아니, 보증금을 주라. 이분은 이제 그 월세를 안 주니까 은행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주가 이제 죽는 거예요. 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입자는 또 자기가 그 보증금을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세입자는 알고 있어요. 그 돈을 갖다 전부 다 갖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이 공중에 떠 있죠. 월세는 안 들어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건물은 제가 그 저렴하게 가져오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 세입자 관계 월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월세다가 많다고 해서 그 절대로 그 자기가 계산을 많이 하셔야지, 계산을 약간 살짝 미스가 있으면은 큰 코 다칩니다. 월세 그 절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월세를 그 안 줄 경우에, 못 줄 경우에는 그 원적인 집주인 책임져야죠. 뭐 만약에 융자가 있는 건물 같으면은 집주인이 그 피를 보는 겁니다. 세입자는 뭐 일어나잖아 보증만 받고 막 끝나면 큰 피해는 안 보지만은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그 건물 주인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은 굉장히 그 잘해야 되고, 보증금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예. 월세는 나오고 이분이 뭔 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돼야지, 보증금을 건드려 버리면은, 보증 못 내주면은 그 건물 그냥 공중에 떠버립니다. 예. 항상 그 좋은 정보를 내가, 이거 굉장히 TV에 요거 그 계약 쓰면서 굉장히 이거는 그 중요한 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하면서 이건 실전 제가 그 겪으면서 매입을 하면서 했던 그런 부동산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저는 많이 또 써먹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를 한 번도 안 보고 부동산에서 그 항상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을 그 실패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예, 피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말, 가까이 있는 사람 말 절대 들으면 안 되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해서 소개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가까이 있는 사람 말 듣는 거는 두 번, 세 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뭐, 달빵, 원룸 같은 달빵 내놓는 법, 피해 안 보는 법, 그런 거 한번 제가 시간 되면은 한번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요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위생이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는 서력도 TV 나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